강연 내용 속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욕구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아야 옳았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원래 욕구 피라미드 맨 윗칸을 차지하고 있던 자아실현 욕구가 실은 1단계 생리적 욕구만큼이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건데요. 잉여 생산물이 넘쳐나고 또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한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발현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자아까지 튼튼한 청춘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청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혁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자아를 완성하는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재혁 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이여 자아를 완성하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무엇과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먼저 자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태도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도에 대한 것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어떤 것이다라고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준비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학습도 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란 어떤 방법으로서 학습을 통하든지 간에 어떤 정서를 가지느냐 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나도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잘 어울려야 되고 조화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시작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게 필요하죠. 나의 장점을 가지고요. 장점을 잘 완성해서 그 완성된 장점이 남이 봐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좋은 태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인데요. 열정은 고통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언가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또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힘들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정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드냐? 감정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 힘든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정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조화로운 열정과 하나는 강박적인 열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열정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열심히 지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박적인 열정인데요. 강박적인 열정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그 지시받은 것을 해내기 위해서 받는 열정입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정을 부리는 거죠. 이러한 열정은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기 위해서고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비춰지기 위해서 열정을 부리는 거죠. 이러한 열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열정 때문에 집단에서는 저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로운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 조화로운 열정은 다시 말하면 강도나 설렘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성이어야 합니다. 열정은 여러분들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과정 속에서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도와 열정이 갖춰진 사람이 이제 자아 개념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아 개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아 개념을 바꾸는 건데요. 자아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혹시 이 그림 다들 많이 보셨죠? 네. 예, 원효대사의 그림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글이죠. 누구나 자아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완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필립 매크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자아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사실, 견해, 인식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친밀해진 적이 있나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쩌면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한 커플을 세울 수도 있고 두 커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은 포장 때문에 또 다른 포장을 하게 되어서 자기를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높이를 쌓고 나를 보는 견해가 보통 2나 3이 정상인데 7이나 8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보면 또는 무언가를 진행하면서 보면 거기에 막혀요. 내 스스로가 막힌다는 걸 느끼고 상대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견해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인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긍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긍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믿음, 사실, 견해, 인식을 각각 다 같이 갖추어져 있는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올해가 48인데 48년 동안 살면서 이 네 가지를 잘 고려해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아의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를 구성하는 방법은 자아 이상, 자부심, 그리고 자아 이미지입니다. 자아 이상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올 2018년도 목표 작성들 하셨나요? 목표를 작성하는데 그냥 작성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균형 잡힌 목표를 하는데 개인과 가족의 목표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업이나 또는 경력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족과 개인, 사업과 경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개발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잡아야만 균형 잡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의 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희망과 가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슴 떨림이 없거나 희망이 없다면 그건 목표 작성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를 체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작성하는 사람은 또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나는 월 30권의 논문과 책의 서적을 읽겠다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달에 30권을 읽겠다는 것은 안 맞죠. 그래서 현실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월 3권 정도의 책을 읽겠다. 또는 목표를 세운다면 3권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것에 최소한 120% 정도 목표를 세워서 작성을 하는 건데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목표가 있고 사업과 경력의 목표, 자기 개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과 가족의 목표는 나는 월 1회 이상 가족과 영화를 보겠다. 가족과 개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월 3회 이상 인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 세 번째, 자기 개발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과 연관된 책이나 논문을 뭐 주에 또는 뭐 월에 몇 권 정도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어떻게 가지느냐? 먼저 가지기 위한 것은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3가지는 필수적이겠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어쩌면 선물도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겁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제품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안다는 거죠. 내가 연인과의 사랑을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이나 상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제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대가 그걸 얻었어. 얻으면 그 얻은 것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회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나는 전문가지요. 근데 전문가로서는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부심을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의 힘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네, 칭찬하는 것과 칭찬하지 않은 쪽, 밥이 다르게 칭찬하는 쪽은 하얀 곰팡이가 쓰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검정 곰팡이가 씁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의 칭찬 효과가 나타나죠.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군에서 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2개의 양파를 넣고 한쪽은 칭찬하게 하고 한쪽은 화가 나는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라고 생각하고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더군요. 욕을 하는 쪽은 양파가 점점 시들고요. 칭찬하는 쪽은요, 양파가 새싹이 잘 돋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와 같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저는 그때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제가 방금까지 뭐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말에 대한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제 이름은 김재혁입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김재혁, 나는 내가 좋다. 김재혁, 나는 나를 사랑한다. 김재혁,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본인 책임이고요.
결과가 나쁘면 네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결과를 왜 안 좋았는지를 피드백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결과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내 책임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행동한 것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나는 내가 좋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부르고 시작. 이지선 나는 내가 좋다. 이지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지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오,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하니까 조금 뭐가 아쉽잖아요. 2% 아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잘 보냈어요. 또는 오늘 하루가 우울해요. 또는 슬퍼요. 안타까워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좋을 때는 본인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아쉬울 때는 칭찬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것 속에서도 그 중에 잘한 게 나한테 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내가 잘한 게 하나는 나옵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 한 잔을 놓고 김재혁 오늘 강의 잘했어. 그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마시는 겁니다. 본인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나 일 잘했어. 오늘 강의 잘 받았어. 하고 마실 수도 있겠죠. 본인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또는 지나가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수고했어 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종잣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번쩍 뜨이나요? 5분만 더 잤으면 하나요? 어느 쪽이죠? 네, 대부분이 후자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종잣돈처럼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눈을 번쩍 뜨고 오늘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재미있는 날이 될 거야. 뭔가 오늘 새로운 희망이 솟아하면서 번쩍 눈을 뜰 수 있는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 여러분 다 같이 해보면 좋겠죠? 네. 도움 되겠어요? 네. 네. 세 번째 자아 이미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MC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시죠?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시는군요. 네, 저는 디벨로프먼트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잠재 역량 성장 전문가입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강의를 받고 또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저는 대부분의 이제 기업인들인데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기업인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보면 정말 DF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아래가 다르고요. 좌우가 다릅니다. 위는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장점을 적는 거고요. 아래는 내가 변하고 싶은 분야를 적는 겁니다. 좌측은요. 우측이 되겠군요. 우측은 관심사,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적는 거고요. 이쪽은 새로움 또는 새로운 생명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인맥 용접공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한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A와 B를 연결해줘서 인맥을 연결해주는 일을 잘해요.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현재도 그렇게 많이들 하지요. 인맥 컨설턴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인맥 컨설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인맥 컨설턴트도? 근데 컨설턴트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자아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남들과 같지 않아요.
자기를 만나면 정말 인맥이 누구라도 탁 완성이 되어서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걸 만들어서 자기의 자아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맥, 용접, 공. 용접을 한번 탁 하면은요 1kg 무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kg 이상의 무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의 용접으로. 그런데 인맥 용접공이니까 어때요? 한 번 연결을 시켜주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렇게 방법으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인데요. 신문 배달원인데 이 사람은 신문을 배달할 때 그냥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신문을 팔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신문을 팔을 때 하루에 기사 하나를 꼭 소개하면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오늘 기사는 무엇입니다. 오늘 기사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판매가 될 때마다 다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퍼 앵커다. 신문을 돌리는 실제 아사히 신문의 신문 배달원이었는데 그 이 배달원이 자기의 자아 이미지를 페이퍼 앵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문 배달이란 말은 하지 않고 페이퍼 앵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뭐냐? 자신의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쌀 도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도 이런 거 하나씩 있죠. 쌀 갖다 놓고 찧어주죠. 네. 실제 우리나라의 쌀 도정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자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라이스 디자이너. 보통 사람들이 쌀을 찧어주면 그냥 말하는 대로 찧어줍니다. 현미를 찧어주세요. 백미를 찧어주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쌀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맛있게 디자인할 것이냐, 어떻게 정밀하게 디자인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객이 쌀을 가져가서 맛있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디자인할 때 자기한테 왔을 때 최고의 쌀을 도정해 준다는 거죠. 라이스 디자이너에게 가서 쌀 도정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은 라이스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아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쯤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꿈꾸는 사람은 자아 이미지를 이런 방법으로 만들죠. 나는 나눔 아티스트. 또는 우리 길을 아끼는 사람들. 요즘에 뭐 둘레길 뭐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곳에는 대전에 가면 대청호 500리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길을 아끼는 사람은 아름다운 길 연구가 뭐 이러한 방법으로, 또는 여기 인생을 탐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생 탐험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도 많아요. 뭐 우리 친구 미소가 되게 아름다우신데 네, 남자로서 멋지네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미소 바리스타. 네, 이러한 방법으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회사 응원 단장, 이렇게도 이야기를 칠 수 있겠죠. 자기만의 자기 자아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만의 자아 이미지 만들 수 있겠나요? 네. 저도 제 디벨롭먼트 퍼실테이터라고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만들 수도 있겠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자아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목표는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듯이 큰 원이 돌아가듯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는 150% 이상 잡으면 나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단지 꿈일 수밖에 없겠죠. 꿈은 목표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가슴 떨림, 희망이 있는 목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이때 앞에 본인의 이름을 붙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힘들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아이미지가 있는 사람만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돌아가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민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자아이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싸가지다. 또는 그 사람의 마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싸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거, 그 싸가지를 학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 과정이 지루해서 사람들은 열정을 말로만 하지 표현하진 못합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열정을 부리려면 조화로운 열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화로운 열정 부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열정으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자아를 완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오늘 배운 걸 강의를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를 만든다면 분명히 여러분 취업에 한 단계 한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